교실 책방. 안녕하세요. 교실 속 작은 책방, 교실 책방의 도니입니다. 오늘은 환경과 관련한 2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책 볼게요. 1초마다 세계는 이라는 시각 디자인 그림책입니다. 1초마다 세계는 1초. 여러분들에게 1초는 어떤 시간인가요? 1초는 우리가 눈 한 번 깜빡하면 지나가는 순간이고요. 우리가 박수 한 번 짝 해도 1초가 지나가요. 1초는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책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1초마다 세계는 1초마다 세계는 화물 280톤이 바다를 오고 가요. 1초마다 세계에서는 인터넷으로 4,000건 물건을 사요. 1초마다 세계는 청바지 70벌과 신발 100켤레가 팔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책에 의하면 1초마다 세계에서는 40대의 스마트폰이 팔려 나가고요. 1200kg의 스테이크가 구워진다고 해요. 또 4000kg의 쓰레기가 가정에서 나가고요. 1초마다 세계에서는 40그루의 나무가 베어진다고 합니다. 이 책을 덮고 나면요. 1초마다 전 세계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그 행위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고요. 우리 인간 이래도 되나? 우리 인간이 생태계와 환경한테 이래도 되나? 하는 약간의 의구심과 죄책감이 듭니다. 그때 저는 2번째 책을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2번째 책은요.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라는 청소년 과학 지식책입니다. 그림책이 아니지만 이 책은 그림책에서 1초 동안 행해지는 그 행위와 세상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게 우리한테 제시해줍니다. 이 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고 나면 달라지는 너의 의미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생수 한 병의 의미가, 아보카도 한 알의 의미가, 컵라면 한 컵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저도 완전 컵라면 러버거든요. 컵라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컵라면 한 컵이 제게 주는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8가지의 인간의 소비와 세상과 얼마나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인데요. 이 8가지 이야기 중에서 제 기억에 남은 한 편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롱패딩 이야기입니다. 롱패딩, 한국에서 겨울에 빠질 수 없는 이템이죠. 전 연령층이 즐겨 입는 롱패딩입니다. 그 중에서도 10대 친구들도 이 롱패딩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겨울에 급식실에 가면요. 정말 검은색 롱패딩 군단이 급식실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행과 트렌드에 따라서 소비했던 그 롱패딩 안에 도대체 어떤 불편한 진실이 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롱패딩 안에는요. 15마리에서 25마리의 거위의 털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살아있는 거위의 털을 뽑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머리카락 한 올만 딱 해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거위의 앞가슴 털을 뽑는데요. 그러면서 신경세포는 죽게 되고요. 또 살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럴 경우에 그냥 마취 없이 꼬매버린대요. 얼마나 인간이 동물을 착취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저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과감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모피의 경우에는 밍크 60마리, 라쿤 40마리의 털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되게 진짜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삼촌이 조카에게 설명해주는 것처럼 되게 쉬운 문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어요. 또 우리가 환경과 생태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통계잖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선 통계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게 그림의 사파입니다.
그래서 사파를 보면 글에 있는 내용을 한눈에 알기 쉽게 딱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림책과 더불어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구상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8가지 중에 학생들이 흥미있을 만한 주제를 하나 픽해서 그걸 교사가 앞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가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8가지들을 아이들에게 그냥 뿌리는 거예요. 8개의 모듬을 만든 다음에 각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각 주제를 탐구 보고서 형식 아니면 마인드맵 형식으로 나타내겠죠. 그리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이 8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그 효과를 맛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책들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지 간단한 팁 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제가 하고 있는 환경 챌린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늘 환경에 대한 좋은 책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과 간단한 환경 챌린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요,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루는 정확하게 분리배출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비건 메뉴를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큰 챌린지 아니잖아요. 작고 소소하게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확한 분리배출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친구들과 아니면 자녀분들과 반 학생들과 약간의 챌린지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프로젝트인데요. 서울환경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페트병을 재활용할 때요, 큰 페트는 재활용이 되지만 뚜껑과 같은 작은 플라스틱은 사실 재활용되기 어렵다고 해요. 오히려 이런 작은 플라스틱들은 재활용 기계를 망가뜨리는 또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라스틱 방앗간에 모아놨던 작은 플라스틱을 보내면요, 그걸 이렇게 작게 분쇄를 해가지고 그걸로 새로운 리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서 저희한테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클,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재활용하다가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놨다가 이곳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병뚜껑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시즌1에 참여해서 이제 제가 우편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9월달부터 시즌2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은 플라스틱 방앗간 신청해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실 책방에서는요, 환경과 관련된 그림책 한 권, 청소년 과학책 한 권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주변 지인들과 하고 있는 간단한 환경 챌린지 더불어서 또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프로젝트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고요. 다음번에 교실 책방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어린이 책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실 책방